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LNF입니다. 자, LNF 작년 초 35만원 부근까지 올라주면서 최고점을 찍었었고요. 이후에는 연말로 가면서 거의 3분의 1 토막 가까이 났죠. 그래서 12만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저점 잡고 최근에 이제 등락을 좀 반복을 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20만원 초반대를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바닥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자, 이제 좀 횡보하다가 조금 올라가려는 분위기가 이제 포착은 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반등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최근의 분위기 자, 요 며칠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거.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앞으로 주가의 흐름 어떤 식으로 또 흘러갈지 분석을 통해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서 여러분들 목표가 자, 어디까지 바라보면서 보유해 나가셔야 될지,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 구간인 만큼 이제 물타기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평단 관리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향후에 탈출 혹은 익절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지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아직 보유 중이시 않으신 분들도 신규 진입 지금 괜찮은 구간일지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최근까지도 뭐 거의 같은 스탠스 유지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개인은 좀 손절이 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의 주가를 기회로 삼아서 다시 한번 좀 크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약간의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이끌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관련해서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3,100, 3,500, 9,700. 여기서 한 번에 크게 뜁니다. 3조 8천까지 한 번에 뛰고요. 그리고 4조 6천. 올해는 이제 3조 1천까지 좀 떨어지면서 작년까지는 꾸준한 우상향, 그리고 올해는 좀 악화가 되면서 매출이 많이 내려온 모습입니다. 3조 대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 계속해서 크게 상승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보시겠습니다. 과거 적자, 그리고 턴어라운드 10. 자, 400, 2600까지 올라갔고요. 작년, 올해 계속해서 적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이죠. 2000대. 자, 그래서 뭐 영업이익에 큰 변화는 없지만 계속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흑자 전환은 내년부터 진행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 흐름이죠. 적자 지속, 내년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분기별로 한번 전년 대비 영업이익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분기부터 볼게요. 400에서 마이너스 2000, 이제 크게 적자 전환했던 1분기. 그리고 2분기에는 30에서 마이너스 500.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많이 줄이긴 했어요. 하락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적자 전환했다는 점, 좀 아쉬웠던 이제 실적이 2분기까지는 지속이 되고 있고요. 3분기 148에서 90. 마찬가지로 폭은 줄여가지만 그래도 흑자 전환했다는 좀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아요. 폭은 계속해서 줄여가고 있고 여전히 전년 대비해서 눌리고 있는 모습인 3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부터는 드디어 전년 대비해서 올라가죠. 마이너스 2000에서 300 흑자 전환하는 모습의 기저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도 크게 개선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만 전년 대비해서 올라가는 건 4분기부터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일단 예상치만 봤을 때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보겠습니다. 과거 200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100대까지 내려왔고요. 100 초반대에서 유지되다가 작년부터 올라갑니다. 200, 300까지 올라가는 점. 그래서 부채 부담은 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과거에 꾸준하게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 그 폭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28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좋았던 수익성 다시 한번 이제 마이너스 작년 올해 지속이 되면서 현재는 이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또 바로 한번 두 자릿수 진입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이게 편차가 좀 심해요. ROE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거 좀 참고하셔야 되겠고 어쨌든 내년부터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성. 자, EPS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 흐름이죠. 과거 계속 마이너스, 그리고 한 번에 좋아졌다 7천까지 올라갔고 계속 마이너스. 내년부터 마찬가지로 플러스 전환. 자, 이어서 배당금 보시겠습니다. 올해 414원 일단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연간 배당 수익률은 약 0.25%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배당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PER은 적자기 때문에 산출이 되고 있지 않고, 자, PBR은 6.26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약간의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싼 구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NF는 지난해부터 전반 고객사 수요 부진과 이제 원료인 리튬 고가 매입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이제 경쟁사 대비 좀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도 원가 부담이 지속이 되면서 수익성 정상화는 아무래도 2025년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ROE 확인했던 것처럼 이렇게 내년부터 좀 확실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 수익성이고요. 자, 2분기 판매량은 여전히 낮아서 이제 작년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빠르게 회복 중에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작년 고가에 매입했던 이 탄산 리튬이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며 적자를 지속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만 하반기에는 출하량이 상반기 대비 4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제 빠른 회복세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LNF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이 테슬라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이었는데요. 최근 SK온부터 시작해서 유럽 배터리 셀 고객사 등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세네 곳의 이 완성차 기업을 비롯해 배터리 셀 업체들과 양극재 공급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니까 또 기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최근에 테슬라의 업그레이드 2170 배터리의 NCMA 95 제품의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3분기 3공장 가동 뒤 4분기에는 역대 최대 출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SK온에 공급하는 NCM523 제품 수요가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하반기에는 탄산 리튬 원가 부담이 완화가 되고 영업이익률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3분기 1.0 그리고 4분기 3.5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LNF는 LS그룹과 합작 법인을 설립해 2025년 전구체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케미컬과 음극재 시장 진출을 위한 합작사 설립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회사가 추진하는 소재 다변화도 기업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니까 여러분들 또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의 이슈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 이제 신규 진입 관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신규 진입 괜찮은 구간일까?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도 괜찮을 뿐더러 이제 다시 한번 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다만 이제 막 센 추세로 막 급등이 나온다 막 이런 추세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차츰차츰 저는 계속해서 저점을 올려가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상승 추세는 아무래도 하반기 이후부터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슬로우 패턴으로 올라가겠지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더 탄력 있게 올라주지 않을까. 아무래도 하반기 특히나 내년부터 우리가 기대가 될 만한 이런 실적 모멘텀들이 많이 즐비해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경쟁사 대비해선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실적 개선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 올라갈 만한 현재 재료가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지금 재료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신규 진입도 지금 기회 가격에 왔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보유자분들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해 나가셔야 되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보유를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뭐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2차전지 지금은 대부분 다 기회 가격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LNF 목표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설정을 하고 보유해 나가시냐면요. 자, 26만원, 지금 26만원 보고 있습니다. 한 요 정도 되겠죠? 26만원까지 일단은 목표 주가 드리지만, 여러분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이제 뭐 전고점 부분까지 최소 봐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익절 시기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당장에 충분히 여기까지는 이제 가뿐하게 올라간다는 구간은 26만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시간 좀 걸립니다. 아무래도 흑자전환 시기도 좀 늦어지는 만큼 당장에 여기까지 막 치고 올라간다는 느낌 아니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좀 보유하시면서 상단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만원 최소로 좀 보실 수 있는 구간이고요. 자, 아무래도 뭐 하반기 내년 가서는 목표 주가 상향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30만원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자, 물타기가 중요하겠죠. 이제 뭐 여러분들 평단 어떤 식으로 좀 관리를 하시냐면요. 일단은 26만원 목표가 밑으로 맞추는 건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옵션이고, 자, 여러분들 제가 보는 이상적인 구간은 어디냐? 22만원 보고 있습니다. 22만원. 자, 라인을 하나 더 그려드릴게요. 22만원 한 요쯤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22만원 밑으로 웬만하면
평단을 맞춰주시고 꾸준하게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관점 이렇게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구간은 22만 원 밑으로 평단 관리해 주시는 거고요. 뭐 더 가능하시면 더 낮춰주시면 좋겠죠. 하지만 무리는 하지 마시고 가능한 구간까지 적당히 낮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만 원 밑에 이렇게 이상적인 구간으로 설명을 드렸고, 다만 여러분들 물타기 하면 안 되는 구간은 어디냐면 19만 원 라인 드릴게요. 19만 원 밑에. 자, 요 정도. 19만 원 밑에 평단이 위치가 돼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물 타지 마세요. 어차피 비중만 커지지 평단은 얼마 안 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물 타는 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9만 원 밑에서는 물 타지 말고 보유만 하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구간별로 여러분들께 충분히 전략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LNF 이제는 또 좋아질 날만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안 좋은 것들 다 반영이 됐으니까 뭐 2차 전지 대부분이에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기회 구간이니까 꾸준하게 좀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이번 주장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